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온성 화합물을 분석할 때 리버스 페이스 HPLC 이동상의 pH를 맞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상 HPLC에서 사용되는 이동상은 고정상보다 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물의 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솔벤트를 집어넣습니다.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솔벤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퍼라든지 아니면 솔트라든지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물과 용매만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 물질들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에서 이온화되지 않는 유효화합물들은 물에서 이온화되지 않는 유효화합물들은 물과 용매만 가지고 이동상을 만들어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과 용매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될 수 있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과 용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될 수 있는 것들은 물과 용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버퍼라든지 그의 솔트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동상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쪽 부분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은 약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산염기라든지 이제 완충용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듯이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온화가 되겠죠. 이건 산이니까 이제 수소이온을 내놓고요. 그것에 짝염기 상태로 이렇게 이온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화학 평형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산염기에 대한 화학 평형은 산해리 상수 Ka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KA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핸더슨 하셀바 방정식 활용을 해서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짝산분의 짝염이죠. 네, 그래서 RCOOH 분의 이온화된 형태의 RCO 마이너스의 형태,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pH가 이 물질이 지금 녹아있는 물의 pH가 이 물질 자체의 pKa 값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의 pKa가 5예요. 네, 그런데 이 물질이 녹아있는 지금 물의 pH가 5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값이 0이 되고요. 그러면 로그를 낀 지금 이 값이 0이 되려면 결국은 각각의 짝산과 짝염기의 몰농도의 분율은 1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짝산의 농도 RCOOH의 몰농도와 짝염기의 몰농도는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K를 우리가 좀 더 우아하게 설명하면 이렇다고 그랬죠. 어떤 물질이 물에 녹을 때 그 물질이 50%가 이온화 됐을 때 pH를 그 물질의 pK라고 한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을 분석을 한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은 리버스 페이스 HPLC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 이 물질 자체의 pKa와 동일한 pH로 우리가 이동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물질은 50%는 지금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요. 50%는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몰롱도가 같잖아요. 자,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같은 물질이지만 지금 보면은 극성도가 서로 차이가 나겠죠. 어떤 물질이 리버스 페이스 HPLC에서 먼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극성이 높은 게 먼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음전호를 띠고 있는 짝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짝산이라고 할 수 있는 RCOH 폼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로마토그래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론으로 따지면은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물질이지만 두 개의 피크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지금 서로 화학 평형을 갖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pH가 이 물질의 pKa와 동일한 상태에서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짝산에서 짝염기로, 짝염기에서 짝산으로 이 물질이 지금 계속 이 이온 폼이 서로 왔다 갔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하는 아이소크레틱 리버스 스페이스 HPLC에서는 컬럼을 지나가는 물질들이 각자 고유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지나가는 속도들이 일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컬럼 안에서는 물질들이 거의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물질이 이 상태일 때는 상대적으로 느리다가 이 상태일 때는 상대적으로 빨라지죠. 예, 그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피크 자체가 막 제멋대로 제멋대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예. 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피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혹은 단일 피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피크가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분석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피크의 면적이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을 리버스 스페이스 HPLC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질의 pKa와 동일한 이동상의 pH를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의 pKa가 5다 그러면은 이동상의 pH는 5를 피해야 됩니다. 그죠? 예, 5랑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5에서 얼만큼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5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pKa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이 값보다 보통 2 유니트 위로 pH를 올려주거나 혹은 2 유니트 아래로 pH를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했으면은 pH 얼마로요? 6, 7. 그래서 pH 7 이상으로 하든가요. 아니면 2 유니트 낮춰서요. pH 3 이하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pH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물질의 pK보다 더 높거나 낮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의 경우에는 자, 그 물질의 pK보다 지금 두 단계 더 높은 pH에서 어떻게 돼요? 거의 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죠? 예, 거의 100%가, 그죠? 예, 거의 100%가 이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K보다 두 단계 낮은 상태, 그죠? 예, 이 상태에서는 거의 100%의 농도로 짝산의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상을 이런 식으로 그 물질의 pKa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물질은 지금 글루타치온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의약품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은 의약품이 됐건 건강기능식품이 됐건 주성분으로서 함량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리버스페이스 HPLC를 사용해서 글루타치온을 정량을 합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 정량할 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글루타치온을 분석을 했는데 피크 면적이 일정하지 않다. 즉 정밀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 번 측정을 하더라도 피크 면적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이온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pKa1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pKa2가 3.5입니다. 그죠? pKa1이 2.1. 그 다음에 pKa3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아민 그룹이 하나 존재를 하죠. 그래서 pKa3는 8.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올 그룹이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pKa4가 9.2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은 이 물질의 pKa를 피해서 우리가 이동상의 pH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얼마로 맞추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낮은 pK가 2.1과 3.5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3.5보다는 두 단계 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pH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3.5보다 두 단계 위인 5.5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Ka가 높은 부분이 지금 8.7과 9.2 두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마찬가지로 낮은 pKa인 8.7보다는 두 단계 낮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8.7보다 두 단계 낮으려면은 6.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pH를 보통 5.에서 6.7. 가장 안전빵인 게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pH 한 6.0 정도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pH를 6.0으로 맞추면은
글루타치온의 차지 폼을, 그죠? 거의 100% 되게 하나의 차지 폼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차지 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pH가 지금 6이니까요, 그죠? pKa1인, pKa1이 2.1인 요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은요, 주로 아마도 거의 다 이온화돼서, 그죠? 이온화돼서 네가티브 차지를 띌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3.5니까 pK가 3.5니까 pH가 6.0일 때는 이것들이 다 네가티브 차지를 띠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7이 넘어가면은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죠? 8.7보다 더 낮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토네이션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 자체는 염기니까요. 그래서 프로토네이션이 돼서 지금 보시면은 3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차지를 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이얼 그룹 어떻습니까? 이거는 카복실릭 애시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산성 그룹이죠. 산성 그룹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9.2보다 낮은 pH에서 어떻게 돼요? 프로토네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9.2보다 아주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죠? 이쪽이 네가티브 차지가 되겠죠. 지금은 6.0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트 차지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그죠? 네트 차지가 마이너스 1인, 그죠? 마이너스 1인 그런 상태로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의 100%가 이런 식으로 차지를 띈 하나의 차지 폼을 가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피크와 그 다음에 항상 편차가 작은 그런 피크 면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